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문 앞 배송을 기다리며 편리하게 이용해온 기업 바로 쿠팡입니다. 한국인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로 성장해온 이 기업이 뒤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힘을 빌려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고 심지어 우리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축산물 시장까지 로비의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겉으로는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한국 시장을 볼모로 잡고 있는 쿠팡의 이중적인 민낯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연 그들이 워싱턴의 밀실에서 꾸민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휘봉을 잡고 지휘하듯 미국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과 보수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하원 공화당의 중진 대런 소토 의원은 보수 매체 기고문을 통해 쿠팡을 애플이나 구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공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진영의 스티브 코르테스 그리고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같은 강경 보수 매체들이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매도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짜 뉴스의 유포입니다. 한 미국 방송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원칙적인 경고를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쿠팡의 파산을 지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왜곡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파산을 지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한국 때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은 자연스러운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누군가의 기획된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쿠팡이 만들어낸 이 거짓 프레임이 단순히 기업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대통령이 기업 파산을 지시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 즉 소버린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대통령 말 한마디면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불안한 나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규제 회피를 위해 조국의 대외 신인도까지 깎아먹는 행위. 이것이 바로 매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트럼프 진영 인사들까지 가세했다는 점은 향후 한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외교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 의심의 끝에는 쿠팡이 있습니다. 미 상원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쿠팡이 상장 이후 지난 4년 동안 미국 정가에 쏟아부은 로비 자금만 무려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60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쿠팡은 워싱턴 사무소를 글로벌 업무의 본거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사실상 대미 로비의 전초기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결국 한국 정부의 손발을 묶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7월 미 하원 법사위원들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항의 서한을 기억하십니까? 이 서한은 한국이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겨냥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이 법안이 중국 공산당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며 당시 진행 중이던 한미 관세 협상까지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서한을 받아든 우리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이것은 명백한 쿠팡의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마치 협박문을 받는 기분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를 움직여 한국의 입법 주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여권 인사는 쿠팡 임원을 만나 로비를 하더라도 제발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한 2025년 3분기 쿠팡의 로비 보고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보고서에는 사우스코리아 즉 한국이 핵심 로비 키워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한미 동맹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 특히 농업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위험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바로 쿠팡의 한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관세협상단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는 한국 기업인 쿠팡이 우리가 판매 경로를 열어줄 테니 대신 한국 정부의 규제를 막아달라며 거래를 시도한 셈입니다. 쿠팡 매출의 90% 이상은 한국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한국 땅에 깔린 물류망 또한 한국 노동자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미국산 농산물을 쏟아붓겠다니요. 이것은 자국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행위이자 자신들을 키워준 한국 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쿠팡이 미 의회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에는 매우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규제를 막아달라고 읍소한 것이 아닙니다. 쿠팡이 한국 내에서 구축한 압도적인 물류, 네트워크, 즉 로켓 배송 시스템을 미국 농축산물의 고속도로로 쓰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발상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과일 가공식품들이 쿠팡의 물류망을 타고 한국 가정의 식탁을 점령하게 될 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우리 농가들이 겪게 될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며 성장한 기업이 이제는 그 인프라를 무기 삼아 외국 농산물의 침투 경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꼴입니다. 160억 원이라는 돈은 바로 이 침투 면허를 따내기 위해 쓰인 검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쿠팡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비단 로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내부 임원들이 나눈 대화 기록은 그들의 도덕성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회사의 방역 실패 책임을 덮기 위해 그들은 감염된 40대 여성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감염 직원에게 비난을 집중시켜 회사로 향하는 관심을 끊어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이 정보를 국내가 아닌 BBC나 타임지 같은 해외 유력 언론에 제보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직원이 마치 근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일탈로 감염된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정보를 왜곡하여 영문으로 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스위스 서버의 프로톤 메일을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며 고통받던 힘없는 노동자 한 사람을 거대 기업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고 위기 탈출을 위해서라면 진실 조작도 서슴지 않는 그들의 기업 문화가 지금의 대미 로비 사태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부천 물류센터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프로톤 메일의 사용입니다. IT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이 공식적인 업무나 언론 대응을 할 때 프로톤 메일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합니다. 이 메일은 서버가 스위스에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주로 해커들이나 범죄 조직 혹은 내부 고발자가 신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임원들은 자사 직원의 정보를 외신에 흘릴 때 이 메일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걸리면 안 된다. 꼬리가 밟히면 안 된다는 범죄적 고의가 없었다면 굳이 추적 불가능한 이메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사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들키지 않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치밀한 계획.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인격 살인 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살펴본 쿠팡의 행태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한국의 농업 기반을 흔드는 로비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온갖 규제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고 미국에서는 한국 시장을 팔아먹기 위해 한국 내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쥐 같은 행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 곧 미 민주당 외통위가 주관하는 쿠팡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청문회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와 정부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주를 견제해야 합니다. 쿠팡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로비스트를 고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키워준 한국 사회와 상생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기업 활동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보시는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